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만 1억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했죠. 결과는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자가 425만 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부남입니다. B2 영끌, 이제는 너무 흔한 단어입니다. 2030뿐만 아니라 4050 또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서고 누가 맨몸으로 헤엄을 치고 있었나 면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취업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겨우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그렇다고 작고 소중한 월급을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는 정말 힘들죠. 월세 내고 교통비 나가고 식비로 나가면 솔직히 월급의 50% 이상 저축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저는 처음 취업하고 나서 나름대로 절약하면서 50% 이상은 저축을 했었는데요. 근데 솔직히 저축만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외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방법 찾기를 시도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주식, 네이버 블로그, 인터넷 마케팅, 통역 알바, 번역 알바, 유튜브 등 다양한 부업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처음 성과가 났던 게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수리를 하고 전세를 줬더니 제 돈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몇 달 만에 몇 억이 올랐었고요. 이게 뭐지? 돈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몇십 년을 직장에서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부동산 사서 몇 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버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한참 불장에 아파트 낙찰을 받았으니까요. 보통 영끌 B2라는 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시작할 때 내 실력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런 건데 내 실력이 좋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건방을 떨거나 자랑을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한 채, 두 채, 세 채 그렇게 경매로 부동산을 하나하나 매수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채 정도는 제가 모은 돈으로 했었습니다. 투자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었었죠. 근데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큰 물건들이 보이더라고요. 더 좋고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만 1억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했죠. 분양가 7억 2천만 원, 프리미엄, 취득세까지 하면 약 8억 5천만 원인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사실 제 부자의 그릇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게 된 거죠. 레버리지는 정말 양날의 칼입니다. 이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하고 인간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죠. 무리한 레버리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좋았으면 괜찮았겠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에서 유례없는 금리 상승을 연이어 했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금리는 빠르게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매수 심리는 위축이 되었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엄청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건설사도 부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한국의 경제 자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돈이 작게는 몇 억, 크게는 조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혹여라도 건설사 부도, 회사 부도가 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설사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건설을 하는 건데 부동산 분양이 안 돼요. 미분양이 발생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금리까지 높아지고 미분양도 나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의 일감도 줄어들게 되고 서민들의 소비력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한 미리 분양을 받아놨던 분들은 전세를 맞춰야 하는데 이전에 생각했던 전세가보다 훨씬 내려가서 갑자기 몇 억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경매로 워낙 싸게 낙찰받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 곳은 역전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부동산 등기를 치고 내야 하는 이자만 한 달에 42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임차가 빨리 맞춰져서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개념을 꼭 인지하시고 내 투자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 안 되면 망하는 그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라는 게 목돈이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돈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B2를 했는데 높은 이자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안 좋아지면 정말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초조함에 휩싸이게 되면 인간은 나약해집니다. 어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게 되죠. 혹시라도 영끌 하셨거나 B2 하신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봐요. 인생이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면 실패한 투자지만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 2년간 우리는 부동산의 굉장한 상승기와 하락기를 동시에 체험하는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 정말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되뇌이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인데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옆에 활짝 열려져 있는 새로운 행복의 문은 보지 못한다. 저를 포함해서 영끌하신 분들, 비토하신 분들 너무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면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끌 덕분에 유튜브도 이렇게 시작하고 온라인 사업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는 저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제 1평 남짓한 사무실인데요. 이곳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강변에 보이는 아파트와 저의 사진,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지고 싶은 차를 이렇게 프린트 해놨습니다. 이곳은 트리마제라는 곳이에요. 제가 직접 임장을 가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나중에 저기서 살 거거든요. 매일매일 상상하고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배경을 바탕으로 사진을 찍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볼 때마다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 위기를 어떻게 엄청난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하시고 계속 보신다면 당신 또한 분명히 성장하고 좋아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힘들더라도 나만큼은 나를 꼭 믿어줘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해요. 그래야 자괴감에 들지 않고 좋지 않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달 이자가 425만원인 저도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힘이 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2028년의 행부남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트리마제로 이사 왔습니다. 네, 구독자님. 네? 놀러 오신다고요?